최근 쇼츠에서 뜨고 있는 이 동굴 영상. 이 동굴에서 9개월 동안 방치된 시체가 발견됐다. 때는 2020년 동유럽 아파지아라는 나라에 베르부키나라는 동굴이 있다. 이 동굴의 길이는 2212m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로 기재되어 있다. 세르게이는 전문 탐험가는 아니지만 세계 최대 깊이의 동굴에 내려갔다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 동굴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세계 최대 깊이의 동굴에서 최초로 사망했다는 타이틀을 얻게 될 줄은. 당시 37세의 나이였던 세르게이 코제프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전문 동굴 탐험가는 아니지만 마라톤, 등산 등을 좋아하는 운동인이자 모험심 강한 모험가로 묘사됩니다. 세계 최대 깊이의 동굴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그의 모험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세르게이는 동굴 탐험을 해보자 생각했고, 동굴 탐험 경험은 많이 없기에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동유럽에 위치한 아파지아라는 나라의 서캅사스 산맥과 가드라 산맥, 두 개의 산맥의 지하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산맥에 있는 동굴이기에 동굴의 입구 또한 해발 고도 2285m에 위치하죠. 현재 확인된 총 길이는 17.5km, 깊이는 2212m입니다. 하지만 2212m부터는 수몰되어 있어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암종은 석회암으로서 중생대, 신생대에 퇴적된 석회암층으로 측정됩니다. 여타 다른 석회암 동굴과는 다른 독특한 점은 가파른 수직 절벽 형태의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동굴 내부에 수많은 폭포가 존재하고 습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동굴 내부 온도 또한 2에서 3도로서 전문 장비가 꼭 필요하고, 동굴의 큰 크기 때문에 높은 산을 오를 때 들리는 베이스 캠프처럼 중간 지점마다 캠프가 존재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에 앞서서 2018년에도 한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탐사팀 6명이 동굴 내부 약 1000m 지점에서 탐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동굴 내부에 급격한 홍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수직 갱도와 좁은 통로를 따라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탐험대가 고립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근처에 두 번째 캠프가 있었고, 즉각 장비를 챙겨 캠프에서 홍수가 잠잠해질 때까지 대기할 수 있었고, 희생 없이 전원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동굴이기에 나라의 허가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한 동굴이었죠. 세르게이는 동굴 지도와 기본 로프 장비, 헬멧, 헤드랜턴, 간단한 식량을 챙기고 가족들에게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평소와 같이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러시아 소치에서 출발해 아파지아 산악지대에 도착. 그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단독 동굴 탐험은 위험하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동굴 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단독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수직 통로를 지나며 그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흥분감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입구와 비교적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첫 번째 캠프에 들렀고, 그는 준비한 식량과 물을 마시고 짧은 휴식을 취한 뒤 곧장 출발했습니다. 다음 목표인 두 번째 캠프로 가는 길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크기와 길게 늘어진 수직 통로에 오길 잘했다며 탐사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 동굴 탐험 지식이 부족하여 이런 수직 통로로 올라갈 때 쓰는 풋루프 등 장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채로 두 번째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캠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리는 캠프로서 다른 탐험팀이 남겨둔 비축품도 있고, 폭포로 인해 젖은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툴루프 같은 필수 장비도 없었고 면 소재의 옷차림이어서 돌아갈지 더 나아갈지 고민을 하며 두 번째 캠프에서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족한 장비로 힘들게 등반해서 돌아가느냐, 세 번째 캠프에서 등반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느냐에 고민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길었던 고민 끝에 그는 세 번째 캠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세 번째 캠프까지는 전문 탐산팀도 4-5시간이 걸리는 거리, 현재 남은 거리는 약 250m. 하지만 세르게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의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런 깊은 동굴에는 방수와 내구성이 강한 네오프렌 슈트와 다운 자켓류를 추가로 준비했어야 했는데 면 소재의 간단한 옷을 입었던 세르게이는 땀과 습기로 인해 옷이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온도도 2-3도 저온을 계속 노출되다 보니 저체온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세르게이에게는 끝없는 고통 같았을 것입니다. 결국 250m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시 올라가기로 하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체온증에 힘이 빠져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결국 모든 힘이 빠진 그는 로프에 매달린 채로 절벽 틈에 몸을 맡긴 채 잠에 들었고 그 상태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굴은 나라의 허가가 떨어져야만 탐사할 수 있기에 세르게이는 그렇게 잠든 채로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 2021년 여름, 러시아 국제탐사팀이 베르브키나 동굴을 탐사하러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설치된 허름한 로프를 보고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국제탐사팀이 1100m 지점에서 세르게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국제탐사팀은 세르게이의 시신을 바로 수습하려고 했지만 습한 곳에서 9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 심해 바로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추가 인원들과 함께 시신을 10조각으로 분리하여 수습하였습니다. 세르게이가 꼼꼼하게 장비를 챙겼더라면, 두 번째 캠프에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아파지아 당국과 탐험단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베르브키나 동굴 접근 시 반드시 허가와 팀 구성이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의 보급물자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여러분도 세계 최대 크기의 동굴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사고나 영상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